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오프닝 벨을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등장을 해서 울리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라. 네. 그랬는데 이제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또 조정을 받았고요. PPI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왔고, 자, 트럼프가 지금 다 할 것 같지만 또 하나씩 뭐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중국의 반격, 위안화, 의도적인 약세, 태클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트럼프 랠리가 쉬어간다면은 겸사겸사 우리 쪽도 한번 주목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일단 우리 국내 증시는 만기일 효과를 톡톡히 좀 봤죠. 오전장에는 또 이제 대국민 담화가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있었다가. 강했습니다만 오후장은 삼성전자로 시작해서 LG 엔솔로 끝났다. 끝났죠. 뭐 이렇게 네.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제 이제 삼성전자 장중에 4%가 넘게 이제 또 급등이 나왔고 네. LG 엔솔도 하락하고 있다가 울리죠. 막판에 네. 1시 이후에 이제 매수세가 좀 네. 들어오면서 플러스 5% 정도 상승 마감을 좀 했기 때문에 어쨌든 어제 국내 증시는 뭐 1% 이상 강한 상승세가 만들어지면서 만기를 이제 무난하게 이제 좀 잘 넘겼다. 앞으로 이제 당분간 삼성전자 뭐 자사주 매수 계속 좀 들어올 거잖아요. 그리고 연기금이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줄어 있다 보니까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연말까지 이제 우리 국내 주식 이제 비중을 좀 늘리는 과정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업종 대표주들 중심으로 탄탄한 매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에 이제 굉장히 좀 큰 위기는 좀 넘어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번 봐도 주말 지나면 그렇죠. 예, 또 뭐 예. 탄핵 관련된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뭐 정치 일정도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이제 완화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뭐 우리 시장은 뭐 산타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어느 정도 이제 너무 디커플링이 좀 심했기 때문에 좀 가격 회복을 좀 해나가는 그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일발은 제약바이오 기업 나이백이라는 기업을 나이백, 하나 좀 말씀을 예. 드릴 텐데 어제 시장 일단 조금 복귀를 좀 해보면 어저께 펩트론이라는 기업이 상한가에 또 안착을 좀 했잖아요. 네.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던 이유가 사실은 어찌 보면 SK 팜테코 관련된 이슈였어요. 네. 어제 그 이슈를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진단을 좀 해드리면 제가 이제 연말 연초에 제약바이오 업계에 이제 빅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은 오히려 이제 연말 연초가 이제 성수기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렸는데 실제로 2주 전에 로슈라는 기업이 CART 치료제 기업에 2조 원을 배팅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슈. 네, 로슈가 네. 2조 원을 이제 배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우리나라 이제 SK 팜텍 비상장에서 합니다. 비만 치료제 GLP-1 유사체 이제 원료를 이제 생산하는 CMO 수주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 뭐 2조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금액과 계약 상대방은 전혀 공개가 안 됐어요. 네. 금액은 뭐 최소 1조 원에서 2조 원 정도 규모로 추정이 되고 계약 상대방은 뭐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네. 뭐 둘 중 하나라고 추정은 하는데 사실 노보노디스크는 이미 이제 생산 설비를 뭐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라이릴리가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추론이 어떻게 가냐면 일라이릴리가 만약에 국내 SK 팜테코를 또 중심으로 비만 치료제, GLP-1 유사체 원료 의약품을 만들어서 지금 일라이릴리하고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는 네. 펩트론이 1개월 제형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지 않을까? 예. 이런 기대감으로 어저께 이제 펩트론이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한 거였거든요.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살아나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환기 효과가 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다음 주는 오히려 제약바이오 업종의 이제 흐름이 네.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사실 뭐 가장 좀 유망한 종목들은 이미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알테오젠, 뭐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유한양행, 뭐 SK 바이오팜 네. 뭐 이런 종목들인데 네. 뭐 그런 종목들은 익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예. 오늘은 이제 나이백이라고 하는 소형주 아주 작은 기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내용을 한번 좀 봐볼 만한 이슈가 있다. 어저께 네. 또 비만 치료제 이제 급등한 거하고도 또 조금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펩타이드 치료제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이제 10월 달에 치매 신약강 항암제 MTA 기술을 임상 결과에 이제 긍정적인 이제 결과를 좀 공개를 하면서 시장이 이제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MTA가 사실 다중 표적 화력의 이제 암세포를 정밀 타격하는 치료법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MTA에서 이 M이 멀티플렉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중항체라고 하면
듀얼이잖아요. 듀얼이요. 두 네. 개의 이제 항체를 이제 타겟으로 하는 거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멀티플렉스는 다중표적, 이중항체, 삼중항체, 사중항체를 다 와,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걸 이제 타겟으로 하는 암 치료법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표적 치료와 어찌 보면 이제 이중항체, 삼중항체 네. 신약 개발에 가장 이제 좀 앞서 있는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치매 치료제 뭐 레캔비에 대한 부분들 국내에서 이제 네. 판매가 시작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레캔비 같은 이런 이제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이제 치료제가 어떤 기전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냐면 사실은 아직까지 원인이 이제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밀로이드 베타라든지 타우 단백질 이런 이제 몸 속에 좀 있어서는 안 될 안 될, 단백질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뇌 기능을 이제 저해시키는 네. 그러니까 그 축적되는 단백질을 제거해야 알츠하이머 치료가 된다 이런 이제 접근 방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나이백도 그런 식으로 몸 속에 이제 특정 단백질이 축적되는 거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타겟팅을 네,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MTA 기술의 이제 핵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고형암뿐만 아니라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까지도 확장이 좀 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또 무조건 플랫폼이잖아요. 네. 알테오젠, 리가캠 기술이죠.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잘 나가고 있는 이유가 이런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이 기업하고도 기술 이전하고 저 기업하고도 기술 이전하고 고형암 중에서도 뭐 유방암, 뭐 위암, 폐암, 대장암 많은 이제 적응증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플랫폼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회사도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플랫폼 기술이 있어요. NIPP, TPP라고 하는 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요게 또 1개월 제형, 역시나 또 장기 약물 지속 플랫폼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만 치료제 1개월 제형과 관련된 이제 부분들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경구 제형, 피하 지방 주사 제형을 경구 제형으로 이제 바꾸는 거. 요것도 비만 치료제에 또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백은 뭐 시장에서는 치매 치료제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향후에는 이 NITPP 사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으로까지도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어저께 펩트론만 상한가에 안착을 했지만 사실 장중에는 뭐 따라가는 기업들 D&D 네. 파마텍이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이 다 같이 이제 동반해서 급등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닥권에서 주가가 이제 조금 꿈틀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지 않겠는가. 일단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리면 주가가 워낙 좀 많이 빠졌어요. 실제로 10월 달에 이 비만 치료 이슈 그리고 알츠하이머 이제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같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26,000원대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아직도 고점 대비 40% 정도 이제 조정을 받은 상태거든요. 뭐 거의 대부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다 이래요. 그렇죠. 10월 달에 만든 고점 대비해서 30-40%씩 빠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단기 저점이 어느 정도 형성이 좀 됐기 때문에 다음 주를 좀 기대를 하면서 적어도 이제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좀 나오면서 가격 회복이 좀 진행되는 흐름을 좀 기대를 하면서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매수 가격은 어제 종가 이제 15,7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요 자리를 그냥 딱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시장이 폭락했을 때 저점이 이제 13,700원 정도였거든요. 요 구간이 깨지면 이건 완전히 그냥 추세가 이탈되는 거기 때문에 13,5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좀 잡아드릴 테니까 어쨌든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 특히 또 중소형주들은 리스크 관리 가격도 여러분들 반드시 좀 설정을 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 13,500원도 꼭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백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입니다. 크게 한 세 가지 포인트. 치매 신약 있고요. MTA라는 기술입니다. 네. 이제 항체를 따라가는데 하나 따라갔다가 이중항체 따라갔다가 멀티 네. 여러 개를 보내가지고 네. 잡는 거 하나 있고 세 번째도 기술 플랫폼인데 우리가 정맥 주사를 SC 피하 주사로 바꾸는데 이거 피하 주사를 네. 다시 먹는 양으로 맞습니다. 바꾸는 피하를 경구로 바꾸는 또 그런 세 번째 기술 플랫폼에 대한 특징도 있다. 나이백 오늘 봤고요. 준호 매니저 네. 어제 보니까 어제 요번에 그 SK 팜테크 이슈도 있었지만 일론 머스크가 제가 이제 어제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바이오 사업 없어서 바이오는 안 챙긴다. 트위터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인들이 비만이 그러니까 살 빠지면 전반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어서 비만약 치료제가 싸져야 된다. 맞습니다. 약간 그런 뉘앙스를 네. 하면서 펩트론에 더 이제 그렇죠. 기름을 부었던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네. 비만에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에요. 예, 네. 비만약의 진심이었어요. 본인도 먹고 있고. 실제로 이제 위고비 열풍에 이끌었던 장본인이 네. 일론 머스크이기도 맞아요. 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헐리우드 스타들도 있지만 네. 그래서 저는 비만 치료제 관련 섹터는 그래도 바이오 섹터 내에서 그래도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제 펩트론 이제 상한가 이후에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투심은 회복된다라는 관점에서 D&D 파마텍이라는 기업을 D&D 좀 파마. 부치기 종목으로 붙여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요. 다른 네. 종목들은 사실 고점 대비 거의 한 40%에서 50% 가까운 바이오 섹터의 어떤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거의 D&D 파마텍은 전일의 어떤 상승과 함께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이미 있는 기업이고요. 네. 노보노디스크보다 이제 경구용 치료제 흡수율 자체가 10배 이상 높은 기업이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메세라에 이미 기술 이전에 성공한 기업인데 이미 메세라에서 미국에서 지금 임상 1상 또 투약이 좀 시작이 됐다는 소식이 나와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 GLP-1 유사체 관련해서 임상을 2건을 더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총 4건의 임상을 진행한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시장에서는 이미 1개월 제형 변경을 넘어서 이미 경구용 치료제 먹는 위고비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D&D 파마텍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 또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흡수율이 높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또 이제 글로벌 또 이제 빅파마들이 계속해서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다고 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내년 총 4건의 임상 진행과 그리고 또 지금 메세라가 진행하고 있는 GLP-1 유사체,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임상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D&D 파마텍 탑픽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한때 열풍이었었고요. 저희가 막 GLP-1 유사체 집중 분석도 했었고 네. D&D 파마텍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끝판왕 네. 경구용으로 이제 바꾸는 맞습니다. 딱 그 기술이었었는데 이제 당한 거죠. 우리가 당해서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됐었는데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비만이 그냥 사라진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다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네. 비만 치료제 가격 낮춰라. 미국인들 건강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기술 플랫폼으로 네.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네. 약값은 저는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봐요. 이게 주니어랑 이제 비만 함께 케네디. 치료제가 네. 이게 지금 약값이 비싼 이유는 네.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 릴리가 설비 투자에 되게 좀 미온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통 약값이라는 게 이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네. 거잖아요. 뭐 비만 치료제를 지금 처방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는 의도적으로 지금 생산량을 좀 조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SK 팜테코의 원료 의약품을 거의 조 단위에 이제 지금 위탁 생산을 맡긴다라는 걸 봤을 때 내년에는 생산 규모가 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는 이런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매출 점유율을 유지를 하려면 네. 사실 이제 가격 경쟁력을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CMO 기업들도 계속해서 이제 수주 확대 가능성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형 변경을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하고 계속 빅파마들이 협력 관계를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파트너십을 유지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의약품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면역 항암제라든지 지금 약값이 비싼 뭐 CART 치료제, ADC 치료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의 빅파마들은 이제 독점적인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약값 인하의 압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네. 결국 M&A와 이제 파트너십으로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한테는 역사상 유례없는 굉장히 지금 큰 기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론 머스크 저런 자세 좋아요. 쭉 가야 돌아 우리 비만까지도 우리의 GLP-1 유사체 관련한 그런 네. 기술 플랫폼들 조망을 받고요. 아까 이제 SK 팜테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제 SK 팜테코가 어떤 외국계 제약사 근데 지금 보니까 일라이 릴리인 것 같아요. 예, 네. 5년간 장기 공급을 이제 물질을 공급하게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고 이러면서 SK 바이오팜, SK 쪽 라인의 네. 바이오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뷰로 SK 바이오팜을 가고 자, 이 SK 바이오팜테코의 좀 이거 하루짜리일까 아니면 또 어떨까 이런 것도 좀 많이 궁금한 것 같아요. 팜테코 이슈를 가지고 일단 어제 주인공은 펩트론이었지만 네. 사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기업들은 바이넥스하고 ST팜 그렇죠. 이런 예, 기업들이에요. 이었고. 제가 예. 계속 지금 강조해드리는 건 내년에 진짜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뿐만 아니라 원료의약품 시장도 굉장히 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생물보안법 이슈가 아니더라도 원료의약품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SK 팜테코의 조단위 수주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해서 조단위 이상의 이제 수주들을 기록을 해놨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넥스라든지 ST팜 같은 이제 기업들 내년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걸 우리가 이제 미리 조금 예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제 저는 오히려 SK 팜테코 이슈 때문에 SK 바이오팜 이슈가 조금 묻혔다라고 봐요. 미국 현지의 이제 SK 바이오팜 이제 부사장이 인터뷰한 내용이 어제 공개됐는데, 엑스코폴이 효능이 워낙 좋아서 미국 내 특히 이제 뇌전증 치료제에 거의 뭐 압도적인 이제 점유율까지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수주가 매우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내년에 이제 매출 성장이 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SK 바이오팜 아직까지는 지금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수급이 조금 강한데, 코스피의 이제 유한양행이나 SK 바이오팜 같은 이런 코스피 대형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수급이 아직 좀 약하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제 동시만기일 이제 끝나고 주저앉아 있던 종목들에 대한 이제 반발 매수나 프로그램 매수 이런 수급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 이제 수급이 순환매가 좀 되면 유한양행,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을 분명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SK 바이오팜은 뭐 지금 10만 원 10만 5천 원 정도, 요 정도 가격이면 저는 뭐 지금도 계속 매수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SK 바이오팜 대형주들 중에서는 뭐 탑픽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이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12만 원, 13만 원, 내년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꾸준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한 게 이제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간질이죠. 네. 옛날에 뇌전증에 대한 치료제인데, 인터뷰 내용은 완전 발작, 아주 극단적인 발작이 한 절반 정도로 이제 없게 되는,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이제 인터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마 그런 거가 오히려 좀 묻혔다. SK 팜테코 때문에.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MS 황님이 두 분 매니저님이 공동 추천했던 ST팜 분석들입니다. 준호 매니저한테 얘기를 할게요. 우리의 진짜 SK 팜테코가 이 정도로 일라이릴리가 5년간 이런 거 받아 쓴다라고 한다면 우리 쪽에 정말 뭐 CMO, CDMO, 바이오 시밀러들 뭐 기술 다시 한번 입증된 거 아닙니까? 이게 일라이 릴리라는 게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제 유력하다.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력하다. 일단 뭐 CDMO 쪽은 뭐 중장기적으로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연내 이제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이게 조금 지연되면서 최근에 좀 주가 하락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뭐 상원이나 하원에서 이미 통과가 된 사안이다 보니까 결국에 저는 이제 생물보안법 통과는 뭐 시간 문제인 거고, 이미 뭐 미국 바이오 테크 기업들이 이제 국내 CDMO 기업들로 지금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결국 ST팜이나 뭐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은 결국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주가 하락은 생물보안법 통과가 조금 지연됐던 부분과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최근에 이제 시장 여파로 인해서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섹터와 전 섹터 전업 쪽이 같이 흔들렸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파로 ST팜과 바이넥스가 조정에 나왔던 거지, 오히려 또 안정을 찾고 바이오 섹터에 수급이 들어와주기 시작하면은 본격적인 상승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중견 CDMO 국내 기업들의 가치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올리고핵산에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생산량을, 지금 이제 그 신공장이 완공이 되면은 가장 큰 생산량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ST팜이다 보니까 결국 지금 이 흐름만 잘 지켜본다고 했을 때는 딱 직전 저점에서 이제 물량 소화를 하고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천사의 유홍님, 영민 매니저님 바이오 전문가시죠. 삼천당 제약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고 꽝호님도 삼천당은 비만 관련주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비만으로 저희가 얘기했다가 또 빠져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삼천당 제약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주가들이 다 너무 무너져가지고 많이 답답해하신 것 같아요. 삼천당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맞고, 삼천당은 실제로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 플랫폼을 적용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임상 진입에 대한 소식이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조금 많이 이제 무너져 내렸고, 특히나 또 삼천당 제약도 비만 치료제 이전에 이거는 아일리아 이제 황반변성 치료제, 얼마 전에 제가 올릭스 말씀드리면서 황반변성 치료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황반변성 치료제 이제 아일리아, 요게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이제 보편적인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어서 그걸 지금 서유럽 9개 국가에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하는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했다가 그거 이어받고 이제 미국 가려고 하는데 뭐 특허와 관련된 얘기들도 좀 있었고 막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제 삼천당 제약 주가도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어요. 이게 10만 원까지 이제 빠졌으니까 이게 거의 뭐 연초 수준까지 조정을 좀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만과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이슈가
다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됐다가 소진되는 구간까지 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 조정 이제 10만 원대 부근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상승 터닝이 좀 될 수 있지 않나. 사실 저는 어저께 오후에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제 보면 탑픽은 3,000당 제약이라고 보거든요. D&D 파마텍은 플랫폼이지만 네. 사실 3,000당 제약은 독자적으로 지금 임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 추진과 관련된 소식만 딱 나오면은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좀 속상하시겠지만 어쨌든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단기 반등으로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원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어제 펩트론도 한번 보세요. 그냥 하루에 그냥 30%가 가잖아요. 제약바이오는 투심이 꺾였을 때는 또 한도 끝도 없이 빠지는 것 같지만 올라갈 때는 또 기세로 올라가는 업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30-40% 정도 이제 들어올리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제 펩트론을 기점으로 뭔가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3,000당 제약도 한 14에서 15만 원 정도 단기 반등 목표가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오히려 보유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000당 제약 많은 질문들이 있으신데 뭐 우리는 황반변성 치료제로 알고 있지만은 영민매도 얘기했지만 비만에도 분명히 이제 신약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미성님은 앞서 우리가 SK 바이오팜 얘기했을 때 세노바메이트 미국에서만 매 분기 1,000억 원의 매출을 낼 거예요. 미국 내년에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를 것으로 또 전망합니다. 1,000억 너무 보수적인 전망. 네. 더 나올 거예요. 네. 세노바메이트가 엑스코프리라고 보시면 돼요. 약입니다. 상품명과 이제 약물의 이제 이름이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분기 1,000억은 보수적이다라는 건 또 영민 매니저의 의견입니다. 우리 지미성님. 자, 이런 분석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준호 매니저 리뷰로 가야 될 텐데 이 종목 HVM. 이제 준호 매니저가 지금 마치 머스크와 지금 만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로비 업체도 없고 막 만나기 그렇게 어렵다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 준호 매니저 좀 뭘 아는 것처럼 갖고 오죠 속속이. 그런데 퓨런티어에 이어서 이제 HBM 말씀드렸었는데 20% 이게 어떻게 보면은 힌트를 드리면. 첨단 산업의 어떤 생태계의 메커니즘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로봇과 자율주행도 비슷하고 사실 첨단 금속이 우주 항공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산다고 하더라도 사실 제너시스의 가장 끝판왕을 사면은 거의 뭐 기술의 집약체, 첨단 기술이 다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굉장히 나이스한 것들은 점점 이제 보급형 모델로 확산이 되는 건데 결국 이제 우주 항공도 사실 첨단 기술의 거의 집약체잖아요. 그 기술이 자동차로도 가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방산, 드론 이쪽으로 확장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HBM의 이 첨단 금속 자체가 우주항공 스페이스 X에 공급한다라는 거는 이게 확대될 수가 있는데 어제 이제 니오뷴이 또 이제 양자 컴퓨터, 양자 칩의 원재료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또 HBM이 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기술력이 있는 기업과 또 이제 우주항공과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첨단 금속은 다방면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또 니오뷴을 개발하고 있는 HVM이 거의 20%대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근데 또 니오뷴 자체가 또 배터리에서도 가장 이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니오뷴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해서 충전 속도가 워낙에 빨라서 거의 한 2-3분 만에 뭐 80% 가까이 충전이 돼버리고 안정성도 뛰어나서 화재 위험성도 낮다. 그러니까 결국 이 첨단 금속과 첨단 산업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 첨단 산업의 카테고리 안에서는 결국 교집합이 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중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이게 확장해 나갈 수도 있다, 무한으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HBM은 또 스펙스 X의 직접 파트너사다라고 말씀드려서 또 스펙스 X 내년에 또 IPO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 지금 아직 상장도 아닌데 시가총액 자체가 500조 이상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1.5배라는 점만 봐도 스펙스X의 상장의 어떤 열풍 그리고 또 HBM의 파트너사로서 더 강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시세가 세게 분출되면서요. 시간에서 한 3% 정도, 3-4% 정도 조정이 나와졌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시간 문제인 거지 여기 직전 고점도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주항공과 양자 컴퓨터 그리고 또 이제 그 첨단 군속이 결국에 또 이제 그 방산이나 드론 쪽으로도 이제 확산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요. 저는 3만 원 라인대도 돌파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목표가 3만 원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좀 창의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이 초전도 양자 칩이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니오뷴, 요거하고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 신성 델타테크 차트를 한번 열어보시면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초전도 양자칩 얘기가 나오니까 신성 델타테크 주가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께
지금 사실 일론 머스크에 지금 줄 서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메타도 지금 트럼프한테 돈 준다고 돈 하죠. 준다라고 네.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구글도 지금 스페이스 X하고 같이 네. 우주선에 탑재되는 양자치 같이 만들자. 요거 제안을 했는데 어저께 딱 요 기사가 나와가지고 요새 김준호 매니저 촉이 진짜 완전 날이 서 있구나. 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 터진 시스템도 이제 붙이는 종목을 ESS. 말씀드렸어요. 네. 터진 시스템도 장 후반에 스물스물 올랐어요. 맞아요. 이게 이제 ESS 때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항공에 들어가는 함체 네. 요것도 이제 또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창의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발휘해 보시면 물론 뭐 오늘은 미국장에서 사실 그 아이온 큐라든지 맞아요. 그다음에 네. 이제 리게치 반 컴퓨팅 이런 종목들이 조금 조정이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커질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굉장히 좀 핫하잖아요. 워낙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초전조체 이슈처럼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조금 저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어제 HBM을 저희가 얘기하면서 HBM이 이제 우주선에 들어가는 특수 합금, 이제 맞습니다. 특수 금속을 만드는 막 그런 거였는데 막 올라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게 우주 금속 스페이스 X인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그 우리의 HBM이 여기에 없고 맞습니다. 저 양자 컴퓨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뭔가 했더니 그 니오붐에 앞으로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 니오붐을 원재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또 한 미국은 걸음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뭐 보유자의 입장에서 뭐 땡큐죠. 땡큐인데. 근데 결국 HVM 자체가 근데 우주 항공 쪽, 특히 스페이스 네. X 쪽에서는 가장 또 핵심이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출하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에만 네. 지금 이제 첨단 금속 관련된 증서를 공시만 2개가 나왔고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모 자금의 거의 대부분을 또 이제 신설 공장 투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미 뭐 4분기도 3분기 2연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이미 담보가 되어 있고 내년의 실적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나이스하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니오붐 이슈. 네. 우리가 몰랐지만 여기에 대해서 준호 매니저는 모든 첨단은 통한다. 첨단은 네, 거의 다 통한다. 지금 거의 사슬처럼 네, 엮여 사슬처럼 있다라고 보시면 될 통한다.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결국 양자 컴퓨터로 통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HBM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약간 양자 테마가 네, 쉴수 있어요. 쉴 수가 있다라는 점을 네. 여러분들 함께 체크를 해주시고요. 퓨란티어도 함께 가고 예. 준호 매니저가 영미 매니저 갈게요. 피런티어도 다 정리하고요. 대표적인 거죠. 네. 얘도 이제 첨단 산업인데 네. 카메라의 그 자동차의 눈이잖아요. 네. 자동차에만 쓰일까? 네. 우주의 항공에도 쓰이고 드론에도 쓰이고 다방면의 방위 산업에도 쓰이고 그러니까 결국 첨단 산업은 결국 이제 교집합 메커니즘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에도 당연히 눈이 필요한데 그럼 카메라나 라이더나 레이더 센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퓨런티어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네. 좀 강한 만든 그림이 나왔잖아요. 근데 결국 얘는 일단 자율주행의 가장 이제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고 또 이제 자율주행 특히 이번에 트럼프 취임식에 네. 또 이제 시진핑을 초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관세와 또 패권 전쟁의 한창인 가운데 또 한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화해 제스처도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중국 또한 이제 미국과의 어떤 화해 제스처를 필요했을 땐 일론 머스크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 관세도 관세지만 이 첨단 산업의 어떤 패권 경쟁이 더욱더 심화될 수 있는 해가 2025년도인데 이런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의 어떤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페이스 X 관련된 어떤 협업을 중국과에 체결한다고 했을 때 지금 남아있는 거는 FSD 최종 승인이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최종 승인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아니면 대통령 이취임식 전후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퓨런티어는 정말 지금의 어떤 이제 뭐 17.9%의 이런 소폭 상승이 아니라 네. 정말 폭발적인 어떤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 퓨런티어고 뭐 직접적으로 카메라 모드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기준이 된다 글로벌 기준이 된다고 네. 했을 때는 그럼 많은 기업들이 라이다에서 카메라 모듈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퓨런티어의 카메라 모듈 조립 장비와 검사 장비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장의 개화의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기노브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영민 매니저의 루닛과 카페 24를 가게 될 텐데 저희가 일발하고 뭐 여기서 아주 성과 좋은 적도 많이 있었잖아요. 영민 매니저, 네. 영민 매니저가 채 한 달도 안 돼서 루닛으로 한 더블 100%를 기록한 또 그런 오늘 네. 좋은 자리입니다. 예, 루닛 이게- 그래서 야 저도 한 달이 안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한 더블이 이게 나왔습니다. 이제 딱 한 달 돼가지고 포트에서 이제 빠지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리뷰를 좀 마지막으로 해드리면서 보는데. AI 소프트웨어 내년까지 계속 좀 보셔야 된다는 예. 걸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어쨌든 루닛이 출발이에요. 이 종목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스트 소프트 그렇죠. 뭐 이런 네. 종목들이 다 이제 같이 따라서 이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시종일관 말씀드렸던 게 내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AI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이제 결합되어 있는 실제 제품과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아까 이제 구글하고 삼성전자 또 XR 기기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제미나이 결합해가지고 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생성형 AI와 그다음에 멀티모달 이런 것들이 다 하드웨어 엣지 디바이스 단에 이제 탑재가 좀 되고 그걸 이제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앞서 있는 게 이제 의료와 AI의 이제 결합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최근에 뭐 임상 결과들 루닛뿐만 아니라 지금 JLK도 치매와 관련된 조기 진단, 고형암 이제 조기 진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성과가 나오고 있고 특히 루닛은 유방암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압도적인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앞서 있다라는 이제 정평이 좀 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살아 있으니까 조정 들어왔을 때도 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또 52주 신고가 경신 이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작 단계라고 보고 너무 많이 올랐네 이렇게 이제 보지 마시고 루닛이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고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진짜 5배, 10배 이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AI 의료기기는 루닛하고 뭐 JLK 그리고 이제 이스테 소프트를 포함한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뭐 이런 기업들을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페24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어저께 또 상단을 약간 좀 뚫어내는 흐름. 그리고 요즘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업이 또 구글 아닙니까, 그렇죠? 구글 이제 유튜브하고 AI 이제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이제 개발을 했고 메타하고도 지금 협업을 좀 하고 있고 오늘 또 구글이 또 삼성하고 XR 헤드셋 같이 이제 공동 개발한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 어쨌든 이제 카페24가 계속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시장에서 벌써부터 이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는 거. 카페24도 바닥 대비하면 꽤 올라온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저는 갈 자리 충분히 많이 남았다라고 보고 시세가 이제 대시세가 시작되는 이제 단계라고 보면 내년에 돈 잘 버는 AI 기업으로 카페24도 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목표가를 말씀드렸던 뭐 38,000원 그리고 조금 더 가면 4만 원 뭐 그 정도 수준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타겟으로 좀 보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로서 루닛은 이제 영미 매니저 포트에서 빠지거든요. 100% 한 따블이 났는데 이제 떠나기 전이니까 빠지니까 어떻게 할까요? 가격 전략과 향후 이제 루닛은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는 상방은 계속 좀 열어놓고 오히려 입절가만 좀 잡아놓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한 68,000원 정도 요 라인이 안 깨지면 이게 21선 라인을 계속 찍으면서 상단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68,000원 이탈만 안 하면은 추세는 살아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보지 마시고 사실 루닛이 시장에서 거의 주목을 못 받았던 시절에 10,000원짜리 주가가 14만 원까지 올랐어요. 14배가 올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단순히 AI하고 의료가 결합된데 기대감만으로 14배가 올랐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사업이 구체화되고 볼파라 인수를 하면서 이제 매출 외형도 이제 커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호주, 미국 쪽에서 가시적인 결과물들이 이제 내년에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이제 AI 의료의 수혜주로 이제 움직일 거다. 지금 4만 원짜리에서 이제 겨우 이제 100% 올라온 거기 때문에 14배 올랐던 종목이라는 거 좀 생각을 하시면서 상단이 계속 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고 준호 매니저 일발 가기 전에 요거 잠깐 짚고 갈게요. 왜냐면 오늘 어쨌든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맥스라든가 움직일 것 같으니까 삼성전자와 구글이 안드로이드 XR을 출시를 했고 준호 매니저 삼성전자로 한 포커스도 맞춰서 같이 얘기해 주세요. 계속 뭐래도 하자 했는데 와 간밤에 진짜 뭐래도 하나 했어요. 어쨌든 나왔잖아요. XR 기기 하나 삼성전자 거. XR 기기가 거의 한 2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퀄컴과 구글과 3자 동맹으로 XR 기기를 내놓겠다라고 했었었는데 일단은 지금 공개가 되고 이제 내년 출시한다고 했을 때는요. 일단 저는 비전 프로보다는 확실히 저렴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메타 퀘스트보다 더 혁신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메타 퀘스트는 가격이 한 30만 원에서 고급형은 60만 원대예요. 그리고 또 이제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이상 대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가격대인데 결국에 이제 비전 프로는 가격은 낮지만 사실 어떤 성능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혁신적인 측면에서 비전 프로를 좀 압도하는 성능이 나오면은 정말 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수 있는데 이도저도 아니게 나와버리면은 결국에 점유율 싸움에서 가격은 메타 퀘스트한테 뺏기고 혁신적인 부분에서 비전 프로에서 뺏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출시를 하고 나서 XR 시장 자체가 이게 잘만 되면 정말 모바일 시장을 다 잠식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제대로 나오고 이게 대중화만 되면은 정말 이 시장의 규모는 진짜 정말 크다. 게임도 다 먹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게임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바일 우리 휴대폰 시장까지도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버스 타면은 다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다 고글을 다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의 어떤 대중화를 이끌 수 있는
있는 부분이 아무튼 가격인데 비전프로는 그 가격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의 어지러움 증세도 있고 부작용 증세도 분명히 있어가지고 대중성은 조금 미미했지만 오히려 삼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성을 또 잡아버리고 삼성은 또 바로 또 생산도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조금 이제 낮춰서 좀 혁신적이게 나오면은 정말 이 시장을 빠르게 점식했을 때 삼성이 다시 한번 제2의 어떤 도약이 될 수 있는 발판, 초석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잘 돼야 반도체도 살아나요. 내년에 온 디바이스 예. AI 다시 한번 이제 개화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메모리 업황도 살아나려면 이런 이제 요거, 엣지 예. 디바이스가 새로운 이제 혁신에 성공을 해야 맞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수요가 예. 살아나면서 메모리 좋아요. 수요도 이제 예.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도 사실은 뭐 제가 조금 확대해서 걸 수도 있겠지만 요게 이제 잘 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와 구글 안드로이드 XR이라는 기기가 이제 어제 첫 선을 보였습니다. 관련한 뭐 게임 콘텐츠 이런 네, 것들은 맞습니다. 내년에 다 대거 또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방금 영미 매니저가 핵심 찔러주셨죠. 이게 이제 붐업 타면 네.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면 또 하나의 이 메커니즘이 될 수 있어서 오늘 뭐 관련주 사이즈 작은 것들 많이 막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도 함께 네. 여기 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 오늘의 일반은 어디로 향할까요? 아무래도 지금 탄핵 전국은 계속 이어지고 정치적 네. 불확실성도 있고요. 또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죄다 비껴나갈 수 있는 종목을 네. 탑픽 종목으로 죄다요? 선정해봤습니다. 네. 네. 결국에 다른 건 몰라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섹터는 사실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에 조금 우리가 상반기 수가 굉장히 낮다라는 판단에 SY 스틸텍이라는 기업을 한 2달여 만에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내에 취임하자마자 종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일단 이제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통해서 적대국을 강한 억제력을 내세우고요. 적대국을 그리고 또 동맹국들에게는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자국 기여의 대가를 요구해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 이 투트랙 대외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약간 이제 1기 때도 약간 노벨 평화상에 트럼프가 야심을 좀 드러냈던 게 김정은과 한 3번을 만남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하노이에서도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판문점에서 만나면서 근데 그때는 큰 빅딜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2기 때도 좀 김정은과의 어떤 만남을 좀 시사를 하면서 결국에 뭐 큰 빅딜 또는 뭐 아니면 스몰딜 정도는 나온다고 했을 때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어떤 전쟁을 종식시켰을 때 그런 부분에서 노벨 평화상의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또 이제 뉴욕타임즈의 보도도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종식하면 노벨상이죠, 뭐.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결국에 이거를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미 우크라이나를 종식시키면서 미국의 경제력과 또 그리고 아까 군사력을 다시 한번 더 과시할 수 있는 부분도 예. 분명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을 본다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 종식에 트럼프가 계속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파리에서도 노트르담 대성당 이제 개관식에서도 뭐 마크롱 대통령과 또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와 만남을 통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열리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2022년도에 우리에게 직접 요청한 거잖아요. 특히 이제 모듈러 네. 주택의 한국의 기술력은 우수하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어떤 이제 모듈러 주택 관련된 어떤 이제 요청을 한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우리가 직접 요청했던 MRO 관련 정보들이 크게 올랐듯이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한국에게 직접 요청한 거는 모듈러다 보니까 모듈러 주택 관련된 그리고 모듈러 시공에 있어서 데크 플레이트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데크 플레이트를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회사가 SY인데 SY가 이미 모듈러 주택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응압 병실이라든지 또 그리고 주택 관련된 사업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SY 그룹 자체가 이 모듈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SY 스틸텍은 거기에서 데크 플레이트라는 어떤 강판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가장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결국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 결국 뭐 취임식 전후로 종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과 좀 무관하게도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서 그중에 가장 대표격인 SY 스틸텍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벨상의 진심인 트럼프, 탄핵 정부 모든 거 다 피해갈 수 있는 우크라이나 네. 재건, 모듈러 주택의 SY 스틸텍. 이미 또 맞습니다. 네, 뭐 지금 여러분 갑자기 나온 거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와도 맞아요. 연줄도 있고요. 네. 폴란드에서도 폴란드와도, 올 네. 겨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전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도 나와주면서 어제 시간에서 한 1% 정도 살짝 올라가줬는데 저는 뭐 충분히 SY 스틸텍
필두로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매수가 갈까요?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종가로 한번 봐볼게요. 저는 종가였던 7,88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이었던 9,7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6,7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우크라이나 재건의 SY 스텔텍 붙이기가 있다면은요? 재건에 요걸 붙여볼게요. 뭘요? 아니 우크라이나도 이제 정전되고 나면 전쟁 끝나고 네, 나면 또 AI 도입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간의 시장에서 지금 요즘에 반도체 얘기가 조금 뜸해가지고 네. 시간의 시장에서 지금 브로드컴이 15%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새로운 AI 칩 개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그러니까 애플하고, 결국 AI 칩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내년에도 계속 이슈가 좀 될 거다. 그리고 최근에 한미 반도체가 한 이틀 연속으로 급반등이 좀 들어왔고 네. 어제는 또 두산 테스나 또 엑시노스 3나노 이제 GAA 수율 진짜 이제 안정됐다 삼성전자가 이제 이런 얘기 좀 나왔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자람 테크놀로지 요게 이제 통신용 반도체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또 갖다 붙이면 우주항공 이런 거하고도 또 연결될 수도 있을 것 예. 같고 AI 칩하고도 또 연결이 좀 되기 때문에 저는 자람 테크놀로지 이게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예. 한번 튀어 올라갈 때 이런 종목이 그냥 이게 얼마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냥 막 27%, 22%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예, 예. 이게 눌림목이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요번 주 이제 바닥 찍고 튀어 올라가면 또 한 20% 정도 이제 이런 파동이 한번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자람 테크놀로지, 저는 AI, 뭐 우크라이나에도 어쨌든 AI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자람 테크놀로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맞죠. 재건을 뭐 우리는 지금 막 우크라이나를 뭐 막 도로 막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은 우크라이나도 가야죠. 그럼요. AI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통신용 쪽이잖아요. 자람 테크놀로지. 맞습니다. 그쪽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마 시장 상황이 주말 이슈 때문에 좀 눈치 보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나이백 그리고 SY 스틸텍 두 개의 일발 종목을 좀 필두로 해서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생각하시면서 또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